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셔츠 잠옷처럼 보이시나요? 이거는 유니클로 진짜 셔츠고요. 문화센터에서 오신 분이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. 제가 잘 입고 있다는 거 인증하기 위해서 오늘 입어봤습니다. 얼마 전에 지방 열채보다 서울 한 채가 낫다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2~3천만 원으로 투자하는 자신만의 투자법이라는 게 있는데 왜 서울이나 광역시 그 지역에 대표 단지에 투자하려고 하냐, 거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곳 아니냐, 그래서 정말 실망이다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. 저는 이거를 강요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저처럼 똘똘한 한 채, 두 채로 해온 사람과 지방의 다주택자로 해온 사람들을 봤을 때 제 자산의 결과치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. 다주택자가 되어버리면 이걸 팔 때도 양도세가 계속 중과가 되고 취득세도 마찬가지, 그리고 잘 안 팔린다는 리스크를 강조한 것일 뿐 이게 틀렸다, 저게 맞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정답은 없어요. 그리고 어떤 분은 정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게 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, 그래서 지방에 더 많이 떨어진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. 정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는데 반등을 거의 안 했다? 이거 정고점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. 그런데 반포나 압구정, 잠실 정고점 회복한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죠. 정고점을 뚫었으니 이건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? 어떤 분들은 정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현재 좋은 게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. 만약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은 아직 반등 덜한 갭 1억짜리 아파트를 100채를 사실 건지, 아니면은 제일 좋은 압구정 현대 대형 평수 그거 한 채를 사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. 그럼 비싼 게 더 좋아지니까 그럼 영원히 못 사겠네요,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재 비싼 게 하락장 때는 더 많이 떨어집니다.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락장 오잖아요? 그러면 잠실이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. 왜냐면 최근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. 따라서 늘 기회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현재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한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규제, 양도세, 취득세, 보유세,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이왕 하나만 가지고 있을 거면 좋은 걸 갖고 있자 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. 만약에 이런 규제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부산에 가서 신축 아파트 한 채 추가로 매수할 것 같습니다. 제 영상에서 서울과 경기도 쪽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방이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현재 이런 세금 규제 상황에서는 똘똘한 한 채가 더 좋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. 또 어떤 분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모은 돈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투자를 포기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?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요.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, 흑백 논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화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,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처음 2년 동안은 종잣돈만 모았습니다. 어떤 분들은 나 1,000만 원 모았으니까 당장 뭐 해야지, 이게 아니고요. 2년 동안 종잣돈 모으는 기간 동안 공부를 같이 하면서 원하는 금액이 모일 때까지 그때를 기다렸어요. 요즘은 하도 주변과 비교하기 쉬운 환경이다 보니까 뭐라도 빨리 해야지 라고 해서 막 달려드는데요. 그렇게 하면 잘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. 남들보다 좀 늦게 투자 시작해도 괜찮아요. 왜? 더 나은 방향성을 가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되니까. 남들 하니까 당장 이거라도 해야 돼 이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유튜브 자체가 사실 돈이 되지 않아요.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저희 그나마 젊은 날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, 댓글에다가 저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뭐 실망이다, 구독 취소할 거다,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,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파트 명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 아파트를 당장 가서 사셔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. 이 정도 되는 건 봐야 된다라는 의미고 그 주변도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, 수익률을 예측하려는 겁니다. 모든 투자는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맞긴 해요. 특히 주식은 더 그렇죠. 나는 몇 퍼센트 챙겨서 나올 거야 이런 게 있는데, 부동산은 하락장이 갑자기 올 수도 있고요, 갑자기 상승장이 올 수도 있고, 어떤 규제가 생겨서 못 팔 수도 있고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릴 수도 있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익률로 계산하기보다는 절대 금액으로 보는 게 더 좋긴 합니다. 더 심플한 이유는 모든 지역에 한계 시세라는 게 있어요. 어떤 지역에는 10억이 최대치고 어떤 지역에는 20억이 넘기에는 부담스럽고, 이렇게 한계 시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부동산을 팔면 다른 부동산을 또 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두 개의 시세 차이가 좁혀졌을 때 하는 게 맞겠죠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몇 퍼센트 수익률을 볼 거다 라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절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.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, 제가 이 아파트를 샀어요, 언제 팔아야 되나요?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? 답은 정말 심플해요. 뭐냐면
더 좋은 걸 사기 전에입니다. 그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갈아타기 할 때는 최소 1.5배 정도는 해야 되고요. 취득세를 3천만 원 냈다면 최소 3년 보유, 이렇게 기준을 잡으셨으면 합니다. 그런데 어느 시점이 와서 내가 가고 싶은 상급지와 내가 가진 아파트의 시세가 좁혀졌다, 그러면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갈아타기 하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모든 투자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, 바로 시간입니다. 주식이 오르는데도 금값, 코인, 채권, 부동산이 오르는 데는 전부 다 시간이 필요해요. 단기간에 급등하면 바로 하락장이나 조정장이 기다리고 있거든요. 따라서 단기간 내에 내가 승부를 봐야겠다, 이것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맡기되 같은 시간의 흐름이라도 어떤 것이 더 높은 상승을 할지 공부를 하고 정할 필요가 있겠어요. 이 시간이라는 개념 꼭 인지하고 계시고요. 뉴스에 잘못된 정보에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희한하게 뉴스와 반대로 움직였던 경우 많았었죠. 그리고 현실을 잘 반영한 뉴스도 많습니다. 뉴스는 정확한 정보라기보다는 기자의 해석 또는 기자가 인터뷰한 어떤 사람의 의견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. 또 중요한 건데요, 부동산은 내 생에 더 이상 기회는 없다, 기차 떠났다, 이런 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기회는 계속 있어요. 날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, 또 가을이 오고, 겨울이 오고, 또 봄이 오고, 이렇게 늘 반복됩니다. 버스 떠났다고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고요. 딱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. 물건은 계속 보러 다니고 종잣돈을 모으고,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해요. 그리고 그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. 잘할 수 있죠? 가끔 지치더라도 잘할 수 있다는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.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